비만학교 교장 김승기입니다. 오늘은 인슐린과 식사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다이어트 전성시대죠. 참 혼란스럽습니다. 옛날에 이제 고전식 다이어트가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였는데요. 이 다이어트는 별로 인기가 없어지고 인슐린에 포커싱을 해서 이 인슐린의 어떤 인슐린이 지방 축적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지방 축적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낮게 혈중 농도를 낮게 유지해 가지고 살을 빼는 다이어트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 고단백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굉장히 좀 생소한 다이어트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슐린 기능을 보면 인슐린은 이 혈중의 글루코스를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또 인슐린은 지방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체내 지방 세포에다가 중성지방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피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산을 중성지방으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저장된 중성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이 중성지방, 체지방이 축적되겠죠. 그러면 비만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지방 축적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지방 축적 호르몬. 그래가지고 요새 이 다이어트 쪽에서 인슐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이것을 응용한 다이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성지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성지방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결합한 상태입니다. 이 글리세롤이 이 세 개의 지방산과 이제 결합한 상태인데요. 이 글리세롤은 일종의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중성지방은 인체의 95%가 중성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피 속에도 중성지방이 떠다니기도 해요. 근데 피 속에는 150mg을 넘었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식품에서 먹는 모든 지방 형태는 중성지방이에요. 무슨 고기,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그런 식품의 지방은 다 중성지방이라는 거. 그리고 이 지방산은 근육이나 간 등에서 이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산으로 떨어져 나와서 혈중에 분비돼 가지고 이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필요한 세포에 가서 이제 이용되게 되죠. 이제 인체 에너지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도당하고 이제 지방산인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대사가 많을 때는 이 포도당이 대사가 되고, 또 지방이 많을 때는 지방이 대사되면서 이게 이제 또 반대로 포도당이 이 에너지원이 될 때는 지방산이 에너지원이 못 돼요. 그리고 지방산이 에너지원이 될 때는 또 포도당이 지방산이 안 되고요. 이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혈당 농도가 이제 증가됩니다.
혈당이라는 건 이제 포도당이 이제 이 피 속에 있는 거를 혈당이라고 그러죠. 혈당 농도가 증가되면은 이거를 대사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중에 인슐린 농도가 증가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포도당 혈당이 이렇게 증가되니까 이 포도당도 이렇게 증가는 이제 이런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 혈당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인슐린 농도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이제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면은 이때는 또 이제 이 지방이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 이제 농도가 높아져서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 인슐린 농도가 낮을 때는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태워 살을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혈중 인슐린 농도를 높이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혈중 인슐린 농도를 높이지 않는 게 곧 다이어트입니다. 아태 비만 기준. 옛날에 이제 아태 비만의 기준에서는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 식사를 거르면은 폭식을 해서 이게 이제 비만의 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이제 권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인슐린의 기능이 밝혀지면서 식사 때 좀 충분히 먹고 식간에 이제 공연히 이 허기지게 하지 않아서 이 식단 관리를 잘해서 세 끼만 제대로 먹자, 이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쪼르륵 되는 시간은 살 빠지는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배가 쪼르륵 될 때 살이 빠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죠? 어쨌든 이 식간의 관리, 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이 간식을 하지 않는 거, 이거는 다이어트의 이제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군것질을 많이 하는 군것질맨들이요. 이 군것질맨들은 이 간식만 안 해도 살이 많이 빠집니다. 이 간식을 안 하면은 이제 식사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면서 그 구간은 이제 지방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되면서 지방이 계속 태우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유지해서 이제 지방산이 태워지도록 하면은 살이 빠지겠죠. 그래서 요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간에는 물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먹는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 그거는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낮은 인슐린 혈중 농도를 장시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장시간 유지하는 거죠. 가령 이 저녁을 먹고요. 아침 식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늦은 점심을 먹는다. 그럼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겠죠? 가령 뭐 8시에 식사를 했는데 늦은 점심으로 12시쯤 먹었다. 그럼 이 시간이 무려 18시간이 됩니다. 이 18시간 동안 이 공복 상태가 되면은 이 인슐린 농도가 낮은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길거든요. 이때 이제 지방이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살이 잘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18시간 단식하고 6시간 식사를 하라. 뭐 이런 정의를 하는데요. 뭐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령 8시에 식사를 해서 2시에 식사를 한다면은 점심 식사를 늦게 먹는다면 18시간이라고 그랬죠? 18시간 단식한 거고. 그리고 2시에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가령 8시에 다시 저녁 식사를 한다면은 이제 요 6시간이잖아요. 6시간 식사를 한다.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더 아주 한 2, 3일 동안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굶는 경우가 있는데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의지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걸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데 요새 단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단식은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요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단식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어떤 논문에 보면. 우리 이제 이 신체 내에는 60에서 100조의 세포가 생성되고 죽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포가 손상되고 또 죽고 한 이런 세포들이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되는데, 우리가 단식을 하면은 밖에서 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공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가지고 그걸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몸의 대청소를 하는 격이 되죠. 일종의 재부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식이 뭐 이런 효과 때문에도 이 살 빼는 거 외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단식의 자가 포식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가 포식 기능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재부팅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단백질은 재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식품 성분입니다. 우리가 이 60kg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60kg 사람이 하루에 이제 분해되는 단백질이 180g이라고 해요. 180g인데 우리가 180g을 다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20g은 재활용을 하고 60g만 섭취하면 됩니다. 원래 단백질은 재활용이 잘 되는 그런 어떤 그 성분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슐린을 공연히 높이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인슐린을 높이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이고, 또 인슐린 농도가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인슐린 농도가 계속 낮은 상태에서는 지방산이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산이 계속 이렇게 에너지원을 쓰이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다이어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인슐린 분비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요새 다이어트의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두 번째 방법, 인슐린 농도를 낮은 상태를 유지해서 이 살을 빼는 그런 어떤 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식단 조절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살펴봤고, 간헐적 단식, 또 금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
이 인슐린과 음식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류에는 요새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참 많습니다. 저탄고지, 일명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고단백 다이어트. 굉장히 요새 유행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 산화를 극대화해 가지고 살을 빼는 방법이죠. 어쨌든 이 다이어트 방법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 가지고 조금 생소하고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방법에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비만학교 교장 김승기였습니다.